여러분들은 만약에 가능성이 단 1%라면 포기하시겠습니까? 희망의 끈을 이어가시겠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요, 국내에서 가장 작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진이 좀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 그 아이의 출생 당시 모습입니다. 지금 체중 302g입니다. 키는 21.5cm로 성인 남성의 손바닥 크기 정도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어느 좀 몇 주 정도 지난 후에 건강하게 자란 모습인데 그동안 이 부부가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의사들이 아이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살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모든 치료 과정, 회복 과정을 거치고 아이가 무사하게 잘 자라서 어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네요.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얘기 들으면 시청자분들이 아이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단 40주를 안 채우고 일단 일찍 태어난 아이란 얘기 같아요. 박 소장님. 네. 일단 저 아이가 대체 몇 주 만에 태어난 겁니까? 네, 정말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24주 만에, 6개월 만에 태어난 세상에. 거예요. 근데 24주 만에, 6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300g. 네, 그러니까 요만한 거 20cm, 21.5cm인가요? 요만큼은 302g에 태어났습니다. 앞에 단위 킬로가 안 들어가요? g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손바닥만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3.02kg 잘못 쓴 게 아니라 302g이라고요? 2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초미숙아 중에서 가장 생존사례 중에서 가장 조그만 아이입니다. 근데 네. 건강하게 이제 1%의 가능성을 뚫고 살아난 건데 네. 이 사랑이가 사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작기 때문에 혈관 주사 같은 거 맞을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뭐 치료 기계 들어갈 수 있겠어요? 피를 조금만 빼면 바로 빈혈입니다. 세상에. 약을 투여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의료진의 정말 경험과 네. 최고 작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한 어떤 의료진의 기술 그리고 아이의 생존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네. 그러면 이 아이가요, 국내 최소 미숙아래요.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정말 귀하게 40주를 다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왜 24주 만에 빨리 세상 빛을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임신 중독증이 이제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이제 해서 이제 아마 세상에. 이제 아이를 가진 모양인데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이 아이가 이 무게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비누 보통 쓰잖아요. 네. 비누 무게가 350g 내외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비누 한 개보다도 더 가벼운 그런 상태로 태어났고 이런 네. 상태면 그 내장기도 다 형성이 안 된 상태라 그럽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경이로운 것이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을 지금 사랑이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네. 있는데 이 부모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의료진들의 이게 특별한 그 노력이 아니면 네. 이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영양 상태도 제대로 영양분들이 균형 있게 공급되지 않으면 네. 이렇게 3kg 이상으로 이렇게 크기가 성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축복받은 것이 네. 우리 의료진이 이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 네. 수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이 늘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다 동원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의료기관에서 사실은 이제 그 신생아들이 사망하는 사고들도 있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경우에도 이제 의료진의 실수로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야말로 아주 숙련된 그 간호사가 거의 24시간 옆에서 관리를 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에게도 정말로 존경심을 좀 표시하고 네.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이란 이름도 정말 사랑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그냥 뉴스파이터가 붙여주고 싶은 이름은 또 축복이라고도 붙여주고 싶어요. 이 세상에도 축복 좋고 엄마 아빠에게도 축복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모습 잠깐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견디고 있어. 엄마 아빠가 많이 귀엽게 사랑한다. 실감이 안 나요. 아기가 이렇게 집에 갈 수 있다는 게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몸무게가 작았기 때문에 사랑이 어머니, 아버님 포함해 저희도 상당히 좀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하지 않는 온전한 생존이므로 그거에 대한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 소장님 지금이야 엄마 아빠가 이 웃으면서 언론 앞에 인터뷰도 하지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24주 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부부가 지금 약간 노산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아이를 인공수정으로 얻은 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신 중독증에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이제 6개월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때의 마음은 한 8개월 정도 채운 아이가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있어도 엄마 아빠가 심장을 다 떼어놓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 정말 2g 되는 아이를 병원에 놓고 엄마 아빠 잠 한숨도 저는 못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정말 의료진도 정말 잘했어요. 정말 진짜. 그 의료진도 그렇고 이 부모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의 힘이 사랑이를 살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저는 이제 반대 사례도 이제 들어봤거든요. 네. 그 이제 산모가 아이를 출산 후에 이제 잘못돼가지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제 빠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태어난 아기를 엄마 옆에 딱 뒀더니 엄마가 뛰어난 거예요. 아하. 이게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네. 사랑의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랑의 힘은 정말 이런 우리 사랑이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으니까 네. 혹시 그 불치병이라든지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절대로 희망의 맞아요. 끝을 놓지 말고 희망을 네. 갖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이 혹시 나중에 좀 뭐 100일 되고 돌 되면 우리 뉴스파이터에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엄마 아빠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그러기 바랍니다.